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300불 터치하고 내려왔다는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제 350불도 돌파한다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팔란티어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만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요. 오늘 뭐 눈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화려하게 빛이 납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요. 마소가 0.13 살짝 올랐고요. 큰 의미 없죠. 애플 0.53. 오늘 살짝 올랐고요. 엔비디아 0.61 빠졌으니까 뭐 사실 이런 숫자들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1% 내외의 움직임들은 늘 그냥 가능한 그런 범위죠. 자, 아마존도 0.51 살짝 올랐고요. 구글 0.88 살짝 빠졌고 메타도 0.92 빠졌는데 그 와중에 테슬라만 또 나홀로 우뚝 솟아버렸습니다. 오늘 4.72% 올랐는데 장중에 사실은 5%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테슬라 주가의 흐름하고 전반적인 흐름들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시장은 그냥 그렇게 재미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시장은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인치 바이 인치, 그러니까 조금씩요 계속해서 위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관세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 빠진 것들을요 지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관세가 이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식이 알렸지만요. 아마도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랑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패턴은요. 결국은 전고점 뚫고 거의 한 2배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 소식 좀 살펴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팔란티어가 최근에 굉장했죠. 자, 지난번 정고점이 124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계속 오르면서 124 정도를 찍지 않았습니까? 거의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 오늘 조금 밀렸죠? 오늘 사실은 그동안 상승 흐름이 조금 꺾이면서 오늘은 1.5 빠지고 그리고 애프터마켓 좀 빠져가지고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살짝 오는 건데요. 자, 일단 오늘 뭐 조정이 오는 거는요. 뭐 특별한 이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노란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볼 때의 concerns or lofty valuation입니다. 자, 이거 뭐 valuation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요거거든요. 야, valuation 이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valuation 얘기할 때 보통 뭘 봅니까? 보통 PR을 보지 않습니까? 자, 아래쪽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팔란티어의 PR이 500이 넘었어요. 510입니다. 자, 이런 거 510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100 넘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100 정도인데 팔란티어가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500년 뒤가 돼야 500년이나 지나야 팔란티어의 원래 주가만큼 이만큼 이 소위 밸류에이션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시가총액을요. 근데 과연 500년 동안 이거 말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PR이 30도 많다는 사람도 있고, 보통 40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한 3, 4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M7 주식들이. 근데 이제 뭐 100도 아니고, 500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걸 어떻게 투자하냐? 이제 이런 관점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한 정고점 12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헤지 펀드랄지 단타 치는 친구들은 요때 막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 숫자가요. 옛날 테슬라가 1000을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2020년도에 미친 상승할 때입니다. 보통 주가가 미친 상승을 할 때는요. 보통 이 PR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 PR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투자를 못 하겠죠. 뭐 500, 옛날 테슬라가 1000도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보통 그때는 이 기업의 성장률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그 지금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 줍줍하는 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팔란티어가 S&P 500도 가입됐죠. 이러니까 자동으로 여기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률로 다 갚아버리겠죠. 성장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요것도 뭐 금방 200으로 줄고 100으로 줄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요, 워낙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정도 뭐 500, 400, 300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투자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요, 사실 PR 자체가 뭐 과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요, 분위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팔란티어가 지금 매번 보여주는 게 보면은 성장률이 60%, 막 7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어지면요, 사실은 뭐, 그리고 또 이게 현재 이 관세 때문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든 게 있지만 결국 다 풀려버리면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기업이 팽창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주문들이 들어오겠죠. 팔란티어에 그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기업들이 더 기업을 효율화 시킨다면 기업들은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안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확장성 면에 있어서는요, 사실 그냥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AI의 메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는요,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메시는 쉽게 아무나 그냥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시랑 붙어보고 막으려고 하니까 이미 저기 가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팔란티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메시를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손흥민도 평가를 못해요. 메시는요, 아무도 박지성 선수도 평가를 못한대잖아요. 내가 막으려고 다리를 내밀었는데 보통 같으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고 벌써 빠져나가서 슈트를 때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AI계의 메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은요, 그냥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 굉장히 긴밀하게 고위급 회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재무장관이 출발했다고 하는 건요, 그 재무장관이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한 말은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1인자, 미국의 경제 1인자가 나오는 거고, 경제 1인자가 나온다면 중국도 똑같은 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이제 회담을 통해서 큰 그림을 잡겠죠. 이번에 왜 영국과 하면서 디테일한 거는 차근차근 움직여가고 큰 그림을 잡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은요, 고위급이니까 이제 큰 그림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이 일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위에 초록색을 발라보세요. 지금 중국이 경제 붕괴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부터 지금 디플레이션인데, 근데 더 힘들어요. 자, 보시면 Fear of Economic Collapse입니다. 자, 경제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죠. 경제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중국으로 하여금 negotiate 트럼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막 겉으로는 야, 우리는 뭐 지금 먼저 우리가 미국하고 합의할 마음 없어, 우리는 막 그렇게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중국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 하나가 먼저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결국은 둘 다가 이거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요, 붕괴돼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도 지금 뭐 잘못하면 시진핑 교체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중국의 지금 경제가 계속 폭망하고 있는데 미국 수출이 안 되니까 다 막혀서 국내로 돌렸는데 국내는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감이 중국을 하여금 트럼프와 빨리 협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quietly reach out first라고 합니다. 조용히 먼저 미국에게 이 살짝 돌려가지고 컨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장관도 나가서 같이 움직인 거죠. 뭐 굳이 미국이 재무장관이 먼저 나서서 일할 필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컨택이 리치아웃을 해오니까 이제 그냥
아예 고위급이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것들이 뭐 지금 이 트럼프가 뭐 너무 아쉬워서 먼저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로이터발 보도에 따르게 되면 사실은 이미 조용히 보니까 중국 쪽에서 먼저 이 큰 소위 윗선에서 빨리 만나자라는 거죠. 뭐 그때 아랫단에서 만나봐야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윗단에서 빨리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출동했고 스위tzerland에서 이제 만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이제 이 중국도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요. 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고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제가 얘기 보니까 중국에게는 한 80% 정도, 지금 145% 때려놨잖아요. 근데 한 80% 정도를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회담 진행되기 전에. 자, 이제 그렇게 말하면요. 80%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데서 한 40% 더, 절반 정도 더 충분히 협상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 던지면 중국에서, 야, 우리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이제 협상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뭐 다른 쪽을 또 추구하겠죠. 뭐 미국의, 이 소위 말해 천연, 그런 가스를 수입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미 그 찬스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주말에 회담하고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이 빅딜이 성사되면요, 트럼프가 발표를 이제 하고 이제 하기 전부터 이미 얘기가 돌기 때문에 주가는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결과를 보고 투자하려고 하면요 이미 먼저 많이 올라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미리미리,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냥 갖고 있다 보면요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된 문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중간에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경기 침체면 주가는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폭락하면은 둘이 합의를 빨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합의 보고 나면은 뭐 밑에 찍더라도 결국은 더 전고점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버핏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그 어려운 뭐 이 소위 말해서 관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다 회복되더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야 그런 소리 누구나 다 하지 이러지만요, 여러분 장기 투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의외로 제가 왜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장기 투자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냥 이건요 다 멘탈 게임이에요. 혼자서 잘 못 가요 여러분,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정보, 바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가다 보면요 결국 주가가 폭등할 때 왔을 때에 여러분들 자산이 부풀어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길게 보고 투자하세요. 중국하고 미국의 딜은요 성사됩니다. 성사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기 때처럼 주가가 막 2배씩 뛴다고요. 전고점 뚫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연준 멤버들이 또 나와서요. 몇 마디 거들었습니다. 자, 연준의 그 또 멤버 중에 하나 마이클 바가 있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마이클 바. 그리고 뉴욕의 또 연은 총재죠. 존 윌리엄스입니다. 맨 아래쪽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이죠. 자, 마이클 바와 존 윌리엄스가요. 오늘 금요일 날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아닌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좀 식상하죠. 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어찌됐건 관세가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Higher inflation, elevated unemployment, slower economic growth this year 라고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결국은 높은 물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끌 수 있고, 그리고 elevated unemployment입니다. 실업률도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slower economic growth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지금 이 세 가지는 사실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죠. 이 시나리오들은 전부 다 리세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이 제롬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이 경제에 줄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는요 아직까지는 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와 이 영향력은요, 이 전례 없이 이번에 그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까지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또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준 멤버들이 하나씩 나와서 경고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지금의 관세가, 전방위적인 관세가 물가 정말 자극한다. 한번 오르면 이거 걷잡을 수 없다. 힘들게 잡아놨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실업률이랄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트럼프 일기 때 보면요, 처음에 이제 관세 문제가 결국은 막 문제를 일으키면서 잘 해결돼요. 나중에. 결국은 해결되는데, 자, 어느 시점에 가니까 연준도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건요, 지금 당장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관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좀 지나서 6개월 뒤, 뭐 올해 한 2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요, 주가가 한 번 더 그때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러면요, 주가가 그때 한 번 더 점프를 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전고점 뚫고 2배 정도 뛰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난 일기 때도.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연준이 금리를 왜 안 내리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다 보면요, 얘네들이 알아서 내립니다. 알아서. 때가 되면요, 그냥 갑자기 분위기 타면서 내려버리면 주가는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다이내믹했습니다. 자, 일단 차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하루 차트인데요. 자, 오늘 그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스물스물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자, 갑자기 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주가가 막 수직으로 미친 듯이 치솟아 버리죠. 이렇게 지금 갑자기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요, 테슬라 주가의 모습이 항상 이래요. 근데 테슬라 주가 상승은 막 가다가요, 갑자기 막 팽창을 해버리거든요. 미친 듯이 수직으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니까 예측 불가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예측하려고 하면요, 거의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테슬라가 오르면서 무려 306달러를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막 정고점을 이제 소위 정고점, 최고점이 찍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사실 306달러를 찍으면서 굉장한 모습 보였죠. 우리가 300달러 언제 넘나. 저도 이제 300달러 곧 넘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그 터치하고 이후에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막 치솟는 거 있죠. 이건요,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매도 테카들 그쪽에 얘네들 그 홈페이지나 테카들 사이트에 가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막 예상합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것 같냐, 오를 것 같냐, 자기들끼리 막 그런 예상을 해요. 왜냐면 공매도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매도를 이미 쳐놓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며칠까지 숏을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혹시나 또 주가가 막 튀어 올라 버리면 겁나잖아요. 왜냐, 그걸 또 숏 커버링 해야 되고 다 돈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숏 스퀴즈가 나면서 자기들은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테슬라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든 말든 우리가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들 늘 학습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때가 되면 많이 오를 거라는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사실 좀 편안하게 투자가 가능하다고요. 그냥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뭐 정말 비상 상황 아닌 이상은요, 뭐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올라가는데, 이 공매도 이 테카들은요, 그냥 늘 불안해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오를까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늘 불안증이 있거든요. 그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300달러 돌파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 있는데 갑자기 좀 더 올라가잖아요. 300달러 근처 가면 갈수록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막 숏 스퀴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올라 버리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사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한 480이 정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400달러까지는요,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건 변화된 게 없거든요. 뭐 머스크 다 복귀된 상태고, 또 6월 달에 로보택시가 나오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떤 전체적인 많은 것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좋은 혜택을요. 그리고 AI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는 거, 전략 무기로, 그게 재무장관의 발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사실 이쪽 분야, 자율주행의 이쪽은요, 규제가 이걸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길이 많이 열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공매도들 때문에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올라버려요. 그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 잡기 힘든 주식은요, 그냥 buy and hold, 떨어지면 더 사모으는 전략, 그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면서 뭐가 연상됩니까? 어딘 것 같아요? 호텔 같지 않습니까? 마치 호텔 안에, 호텔 내부를 밤에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테슬라가 조만간에 오픈하게 될 헐리우드 다이너입니다. 테슬라가 곧 개봉하게 될 헐리우드 다이너, 여기에 이제 큰 영화 스크린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충전소도 굉장히 좋은 그 버전 4 최신 걸 깔아놨는데 충전 속도도 더 빠르고, 자, 그래서 여기가 아마 가장 큰 그런 충전소가 되고, 아마 여기 헐리우드 근처에 LA에서 가장 또 이 명소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전하고, 여기가 헐리우드 다이너니까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식과 현대식을 곁들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내부를 보니까요, 굉장히 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게 같이 있거든요. 아, 정말 빨리 가서 여기서 밥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둥그런 자리 있죠. 이게 보통 그 미국의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있죠. 거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같이 앉아요. 아이들, 꼬맹이들은 이 가운데 안쪽에 앉히고 엄마 아빠가 이제 양쪽 끝에 앉거든요. 그 주문하고 물건 가져오고 아이들이 못 빠져나가게끔 패밀리들 먹는데 꼭 완전히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가 꿈꾼 게 그런 거잖아요.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밥도 먹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도요, 때가 되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가족끼리 가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충전도 하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계획이냐면요, 제가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이제 산타모니카가 가까워요, 바닷가가. 산타모니카 가서 아이들하고 또 이제 바다 구경하다가 들어오면요, 그 경치가 좋거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 부두 있지 않습니까? 그 피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기타 들고, 우리 길거리 이 하듯이 이제 사람들이 막 그 팝송을 막 부르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놨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자,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계획이 섰어요. 여기 들렀다가 산타모니카 갔다가, 아니면 산타모니카 먼저 갔다가 돌아오면서 충전하면서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온다. 제가 여기 방문해서 꼭 사진을 제가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안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거 인기가 좋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그 테슬라에 지금 미국에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충전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니까 앞으로 여기가 잘 되면 그 모든 부지들의 맥도날드처럼 거기에 스토어를 다 설치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얘가 되고 성공하면요, 테슬라가 뭐 더 확장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확장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도요, 그냥 우리는 맥도날드를 하나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라는 기업에 우버가 들어와요. 우버가 한 개도 아니고 뭐 수십 개가 들어온다고요, 우버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한 이 시가총액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맥도날드가 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확장한다면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앞으로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세미트럭 소식입니다. 자, 오늘요, 이 세미트럭,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세미트럭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지금 사진에 보세요. 여기 이제 보통 캘리포니아 지역에 보면, 네바다나 위쪽에 보면 요런 그 미국의 민둥산 같은 근데 이런 그 소위 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거의 사막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너무 명쾌하게 세미트럭, 그 테슬라의 세미트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보이는, 앞에 이제 뭐 사인도 있고 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영상이 찍혔는데요. 자, US 푸드라는 회사가 테슬라 세미트럭의 인도를 이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미트럭을 인도받아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나가는데 정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요만한 사이즈 세미트럭이 지나가면 그 굉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염도 뒤에 막 연기 막 뿜어내지 않습니까? 근데요, 와, 세미트럭이 얼마나 그 스무드하게 달리고 조용히 지나가는데 너무 조용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회사 US 푸드는요, 어떤 회사냐면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e Large American Food Service Distributor입니다. 자, 이 US 푸드라는 회사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이런 음식 배달 이 소위 회사예요. 지금 현재 이 회사하고 연계돼 있는 회사가요, 이 소위 레스토랑이 무려 미국에만 25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00 레스토랑이죠. 그러니까 25만 개의 레스토랑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 서비스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런 이 중간 그런 이 음식점하고 또 가게들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회사는 음식들을 실어 날라가지고 이런 데가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게 날라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배달을 계속 트럭으로 날라야 되는 회사 US 푸드가 바로 세미트럭을 가지고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뜻하거든요. 그동안은 펩시만 보였는데 이렇게 US 푸드랄지 사실 미국의 트럭을 이런 세미 트럭을 필요한 회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달을 해서 써보니까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특히 운전수들이 만족감이 최고예요. 특히 여러분 이 미국은 이렇게 막 높은 언덕 가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트럭은요, 이런 큰 트럭은 뒤에 짐 싣고 가다 보면 이 제로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때 힘이 너무 딸리거든요. 내연차들은요. 근데 지금 이 전기차들은요, 힘이 너무 좋아요. 밟으면요, 쫙 올라갑니다. 옛날에 BMW를 이렇게 밟아보면 그것도 좀 좋거든요. BMW도 빠른데 와,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전기차는요, 그냥 밟으면 쫙 밀고 올라가니까 힘이 좋죠.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많은 짐을 싣고서도 그 속도감, 언덕을 올라갈 때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운전할 때 되게 편한 거거든요. 실제로 내연차보다도요, 이 전기차 운전이 참 편해요. 테슬라를 타보면요, 굉장히 편안한 운전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기관 네바다 옆에 공장 앞에 세미트럭 공장 완공되어 가잖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테슬라 세미트럭을요, 길거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이건요, 마진율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연간 5만 대씩 그냥 팔게 되면요, 이건 마진율이 워낙 좋아가지고 모델 Y 뭐 50만 대씩 연간 파는 거에 맞먹을 정도로 막 그래 될 겁니다. 혹은 뭐 100만 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나와봐야 됩니다. 그 마진율이요. 그러니까 월등히 좋다라는 거. 뭐 테슬라가 아주 지금 좋습니다. 내년쯤 되면 아마 수만 대씩 이제 팔게 되는 그런 모습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소식입니다. 자, 요즘 호주 소식 굉장히 좋죠. 테슬라가 사실 이 호주 시장을 녹화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1분기 때도 우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뉴 모델 Y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좋다. 테스트 드라이브가 역대급을 기록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호주 쪽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역대급 데이터를 깼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테스트 드라이브 숫자가요, 레코드 하이, 올 타임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 기록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호주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정말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가 많았다는 말은요, 결국 뭐예요? 뉴 모델 Y의 판매로 연결되겠죠? 지금 이게 호주에서 드디어 이제 뉴 모델 Y 딜리버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느리죠. 이게 또 뭐 섬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따로 또 여기다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 모델 Y 배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 있죠. 오세아니아 주는요, 원래 일본 차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본 차들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호주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의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유튜브로 보고 가는데 왜 우리는 테슬라 안 보내주냐 막 이런 게 많겠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여기 호주에는요, 본격적으로 테슬라 모델 Y가 상륙했고 이제 많이 팔릴 겁니다. 왜냐면 테스트 드라이브가 많았단 말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죠. 여기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요, 환경, 에너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호주도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의 에너지 매출이 드디어 자동차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했죠. 최초의 국가예요.
지금까지 아직은요, 에너지 판매가 매출이 테슬라 자동차 판매를 뛰어넘은 곳이 없거든요. 근데 호주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주는 메가팩, 에너지, 환경 에너지, 친환경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에너지 이 메가팩 수요가 엄청났죠. 근데 지금 보면요, 모델 Y 수요도 지금 폭발적이거든요. 아마 이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지배력을 올라가게 되면요, 아마 각 나라별로 지배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아직 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인도에는 뭐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일본 차나 다른 회사들은 인도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팔잖아요, 내연차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인도도 못 팔고 있고 아직 시장을 뚫지도 못한 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저렴한 차까지 나오게 된다. 인도도 또 진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자동차 매출 자체는 지금 거의 한 200만 대, 180에서 200만 대 갇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뚫게 될 겁니다. 이러려면 저렴한 차도 나와야 되고 시장도 더 확장해야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호주랄지 더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시장도 들어가고 작은 시장들 지금 처음 배달된 데도 많으니까 차근차근 앞으로 이제 한 5년 동안 확장되게 되면요, 200만 대 뚫고 가고 뭐 한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급만 오더라도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현대자동차랄지 뭐 폭스바겐이 올해 한 500만 대, 600만 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먹는다고요, 폭스바겐에.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는 그 정도면요, 전 세계에 굉장한 수준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올릴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이 가미되고 로보택시 움직이고 로봇까지 오게 되면요,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슬라는요, 그냥 기다리세요. 지금 이제 자동차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저렴한 차가 나오고 어포러블 카가 나오고 자율주행이 더 좋아지면요, 매출 자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였습니다.